잘들 하시네요. 예, 근데 왜 그걸 거기다 놨어요?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왜냐면요, 지갑에 넣으면 또 우리 남편이 새벽에 같은데요? 나갈 때 다 꺼내갑니다. 아, 진짜. 아니, 해설위원님이 뭐 하는 겁니까? 지갑에 항상 10,000원 미만으로. 예. 옛말에 부인 돈이나 남편 지갑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급하게 아침에, 굉장히 이상한데. 주로 저녁하고 회식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잘 찾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잘 찾겠는데요? 잘 찾겠어요. 그냥. 아닙니다. 이게 한 달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봉투가 몇 장 더 있습니다. 각각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세요? 네. 저 따님 오셨나 본데요? 예. 여기는 여기 있네. 제가 마침 통장이. 왠지 어마어마한 자산이 갑자기 막 발견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일단 꺼내고, 아이고, 그냥. 이거는 일시불 펀드고요. 네. 요거는 이제 매달 적립식 펀드. 어떠세요?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 형태도 적립식, 목돈이 있을 때 한번 들기도 하고 또 이 적립식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마다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금 배분도 잘하고 계신 데다가 되게 이 가입한 성격들도 안정적이고 우량한 펀드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치식, 적립식을 골고루 나누셨고요. 그 펀드 말고도 뭐 재테크 방법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저희는 이 집을 제가 이제 재테크한 거죠. 이 집을? 네. 이 집을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왔는데 정말 저희 호주머니 돈 10,000원이 없더라고요. 전세 자금은 우리 서울대학교 은사님이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저희들을 2천만 원을 융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천만 원, 2,600만 원 전세를 처음 시작을 했었죠. 네. 90년도죠. 90년도에 90년 8월에 2,600만 원을 꼬아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는데 18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생기신 거잖아요. 통장도 이렇게 있고. 네. 이거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를 얘기를 해달란 말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돈을 이제 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을 못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눈물 나오네. 이제 수입에 저희 남편이 쓰는 용돈 외에는 거의 이제 다 모으셨군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누가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개를 좀 들으면 개. 돈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불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반신반의 하다가 적금보다는 좀 많이 빠른 시일 내에 불어난다고 해서 그걸 했어요. 해서 한 2년 만에 1,000만 원짜리를 탔습니다. 2년 만에.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1,000만 원을 가져가지 말고 그거를 도로 달래요. 그럼 거기서 나온 이자로 또 걔가 1,000만 원짜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되고 4,000만 원이 8,000만 원이 되는 어디예요? 거기 나중에 얘기해요. 어떻게 확 돼요? 2배씩.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믿고 했는데 또 그분이 그걸 저를 안 주시면 물론 이제 사고가 나는 건데 다 정리를 해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목돈을 모으셨군요. 예. 처음에 이제 90년대 오셔가지고 2,600만 원에 시작을 하셨으면 그 올림픽 전까지 한 집에만 계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사를 많이 다녔죠. 부유 많죠. 예. 몇 번이나 다녔어요? 이사를 거의 11번 다녔는데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전세를 갔는데 계약 기간이 되면은 1,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올려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가 점점 멀어지고. 입구에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은 많이 하셨겠네. 그렇잖아요. 운동을 그래서 하셨는데. 계속 안으로 들어갔는데 전세를 제가 이제 늘리지를 않고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돈을 좀 빨리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빨리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이렇게 전세금을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전 봤어요.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이삿짐 싸고 풀었는데 또 뒤돌면 또다시 이삿짐 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 이사 다닐 때 사실 저희 남편 보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본인은 더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구에서부터 저 안까지 이사를 들어가야 연료문을 어떻게 세워
이용수 연령을 선생님께서 제가 그 이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그렇죠. 예.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야, 이거 좋은데요? 이거 모습 좋은데요? 예, 이거 얼마만이에요? 예. 얼마만입니까, 갑자기? 예. 이게 이제 거의 살아있는 경제 교과서라는 생각이 사실 스쳤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다만 이제 이 통찰과 지혜 거기에다 약간의 행운이 지금 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복리라는 것에 빨리 눈을 뜨신 셈인데 개돈 탈 것이 다시 이제 다른 어떤 개의 자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이제 복리의 개념을 이해를 하신 건데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우리는 이제 개라는 것은 지금이야뭐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는 예금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죠.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노고가 한꺼번에 사라지는데 제가 행운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안정성 면에서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또 집을 한 채 더 사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또 이런 그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살아있는 경제 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드려야겠네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빚을 얻어서 전세로 시작을 하고 뭐 빚을 얻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이제 거기에서 아무래도 제가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소중함을 제가 잃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보너스를 56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을 쓰잖아요. 500만 원을 넣어놓고. 근데 저는 거기다가 44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갖고 있는 기쁨보다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기쁨이 더 크니까. 이용수 부부의 자녀 교육비를 위한 맞춤 학교비가 들어가야 해결책. 되는데. 주가 하락이 강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거 지금 공개됩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이 문제시니까 주가 등락이 연연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바로 가치주라는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치주 펀드. 되게 이제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주식 투자는 우리 성장주 투자와 가치주 투자. 오. 실제 능력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주 펀드. 성장주 펀드들이 원래 주식시장에 좋을 때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저기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지금처럼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때는 낮아지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속도도 그만큼 빠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가치주 펀드는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수익률 하락이 낮고 또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또 성장주처럼 빠르게 상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제 가치를 찾는 그렇게 안정적인 자산 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년 후라는 생각이 좀 길게 또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정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올림픽 전체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선수 준비를 잘 해서 첫 경기부터 좀 시원하게 좀 경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가치주를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년만, 그러니까 뭐 30년만 없는 돈 셈 치면 저희 아이가 이제 30살이 됐을 때 뭔가 본인이 필요할 때 큰 돈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부자로 가는 지름길. 우리 전용준 센터장님이 오늘은 이럴 때 정말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그런 투자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요즘같이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이나 그 존 템플턴 같은 그 투자의 대가들이 어떻게 시장에 어떤 투자 원칙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워렌 버핏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은 투자자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투자 전략을 갖느냐에 대해서 여우처럼 하는 방법과 고슴도치처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는